안녕하세요. 이과 여자 줄리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랩장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다시 랩장님과 녹음을 재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음. 세상에.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죠? 사실 시간적으로 그렇게 바쁘진 않은데 그냥 마음이 음, 다른 음, 음, 다른 거에 이제 뭘 다른 추가적인 활동을 할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어요. 네. 그치. 그럴 것 같아. 계약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맞아. 아, 너무 이해하죠. 너무 네. 이해해. 그리고 제가 지금 6월 음, 달에 암스테르담에 와서 일단은 스태프 하우징 집에 단기로 6개월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어, 네덜란드가 어,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요. 되게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음, 6개월 이후에 어디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것도 뭐 해결을 하느라 뭐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음, 와서는 연구비 지원서 막 잔뜩 내고 하느라 이제서야 약간 연구를 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야, 이 포닥의 삶은 정말 진짜 짐 싸서 풀 때 다음 또 짐 쌀 때를 막 미리 알아봐야 되니까. 네. 음, 진지하게 음, 다른 커리어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어요. 너무 음, 음, 학계만 보지 않고 뭐 음, 어떤 맞아. 음, 랩장님은 제가 최근에 본 근황은 TV 출연을 한번 하셨다는 근황을 봤는데 또 그것도 궁금하고 또 다른 소식도 있는지 궁금해요. 음, 다른 거, 사실 그게 제일 좀 메이저한 근황이죠. 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EBS 취미는 과학, 그거 제가 출연했던 걸로 또 한화 얘기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과학 쪽은 아니고 세계사 쪽, 그래서 TVN의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저랑은 아무 인연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프로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 박사 때 연구했던 성형을 가지고 성형의 세계사?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자고 해서 그걸 이제 7월에 촬영을 했고 8월 한 8월 10일 같은 그때 최근에 방영이 됐습니다. 음. 이거는 어느 방송사였어요? TVN이었어요. 헉, 되게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EBS였고, 이번엔. 오, 네. 완전 되게 많이 달랐는데, 일단은 이거는 완전 그냥 강연 예능 프로이다 보니까 뭐 주제가 다른 거는 둘째치고 한쪽은 그 취미는 과학은 물론 그 데프콘이라고 하는 MC 약간 이제 비과학자인 MC가 뭐 진행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머지 패널 세 명이 이제 다 과학자고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우리끼리 이렇게 그리고 전체 그 이 세팅 자체도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카메라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끼리 보면서 약간 티키타카가 좀 이렇게 되면 더 재밌고 하여튼 그렇게 서로 막 얘기를 주고받는 그런 거라 녹화를 하면서는 취미는 과학이 확실히 더 재밌었던 것 같긴 해요. 음, 왜냐면 그건 진짜 약간 대화하는 느낌. 물론 대본이 기본으로 있어도 그래도 어쨌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농담도 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근데 이제 벌거벗은 세계사는 그 강연자가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근데 그게 상당히, 취미논과학에 비해서 조금 더 약간 미리 저희가 만들어 놓은 내용에 더 충실해야 하는, 왜냐면 이게 강연이라서, 이렇게 쭉 이제 강연이 가야 되는 거지. 이게 막 강연하는 사람과 패널이 막 농담하고 막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더 약간 인터랙션은 좀 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패널들끼리는 거기서도 서로 막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막 하는데, 네. 물론 그게 나중에 편집이 되더라도.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 사람이라, 음, 저는 그렇게까지 막, 그 뭐지, 취미농가 갈 때는 뭐 작가들도 그냥 막 아무 때나 끼어들어서 얘기해도 된다. 대본에 없는 거 얘기해도 된다. 약간 요런 분위기라면 요 이제 TVN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맞춰놓은 그 흐름대로 갔으면 좋겠다. 음, 물론 이제 더 베테랑인 경우에는 막 딴 얘기 했다가도 오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대본에 충실한 하는 게 좋다. 라고 너무 막 인터랙션 하려고 막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음, 사실 한편으로는 그래도 조금 오히려 쉽기도 했고, 응, 취미농각은 막 뭔가 이렇게 내가 막 여기서 말 안 하면 난 이제 말 못할 것 같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틈을 봐야 되는 그런 게 있었다면 이제 요 벌거벗은 선생에서는 하여튼 그냥 제가 어쨌든 메인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에게 주어진 분량이 훨씬 이제 딱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긴장감 없이 그냥 쭉 이렇게 얘기하면 돼서 그게 편하기도 하고 막 엄청 막 이게 막 인터랙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막 재미있다 막 이런 거를 순간순간 막 느낀 건 좀 덜했고 음. 네, 그런 차이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앱장님 올리신 사진에서 이렇게 출연자분들 서 있는 걸 봤는데 그중에 한 분 음, 아는 얼굴이 있는 거예요. 맨 왼쪽에 서 계셨던 음, LGBT 프렌리한 뭐 어, LGBT 의학센터인가 뭘 운영하시는 의사분 한 분 계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분은 네네네네. 고정이신 거예요, 그럼? 아니에요. 그분도, 그러니까 이제, 이 주제에 맞춰서 패널 두 분 정도는 그 주제에 맞춰가지고 계속 바뀌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김결희 선생님이라고 성형외과 전문의이시고, 한 분이 이제 뭐 트로트 가수? 성형 굉장히 많이 경험한 음. 트로트 가수, 남자분. 이렇게 두 명이 이제 그 화의 그날의 게스트. 음. 패널. 음. 그 성형외과 선생님은 옛날에 유튜브 영상도 봤었어가지고 그런 음.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니, 저도 그분 나오신다고 해서 되게 좋더라고요. 음. 그냥 사실 성형외과 전문의 많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사실 대부분일 텐데 그분은 저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었거든요. 기사도 그래도 많이 나오시고 막 좀 이렇게 언론에 많이 그래도 좀 나오셨던 분이라 네, 그 분야도 그렇고, 하시는 네. 분야도 그렇고 해서, 되게 그래서 그날도 막 엄청 반갑게, 방송에는 이제 그런 게 다 보이진 않지만, 이제 방송 전후에 막 저희끼리 막 둘이 사진도 찍고, 막 제 책도 막 보내드리고, 너무, 저 너무 좋았어요. 사실 지난 겨울에 DM을 보냈었거든요, 그분한테. 아, 인사보다 섭외 DM. 진짜? 네. 네, 이렇게 한 번 더 오, 건덕지가 생겼으니까 한 번을 다시 시도해 볼 수 있겠네요. 완전. 음. 세상 역시, 이 질리아라님 역시. 줄리아라님의 레이더망에 이미 포착되신 분이었군.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음, 그렇습니다. 저는 방학 동안 또 남편이 와 있었어가지고 음, 같이 한 달 동안 지내다가 이제 내일 가거든요. 그래서 음. 맨날 눈물에 눈물 그치. 아이고, 진짜. 항상 좀 한참, 남겨져 있는 사람이 더 힘들더라고요. 떠나는 사람은 맞아. 약간 새 출발하러 가는 느낌으로 시원하게 맞아, 가는데 맞아. 맞아요.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 음, 회장님은 또 이제 학기가 시작하면 또 생활 패턴이 바뀌시겠네요. 맞아요. 저도 이제 시원하게 새 출발하는 거지. 얼마 안 남았어. 이제 한 2주 후면 음, 또 왔다 갔다, 생활을 또
네. 시작해야죠. 음. 음. 늦은 시간에 뵀으니까 진행을 빨리 해볼까요? 네네. 음. 또 제가 발제를 해봤는데, 오늘. 어, 어, 저, 제가 재미있게 읽은 뇌과학 논문을 그냥 무심코 제목을 복붙해서 유튜브에 쳐봤더니, 카이스트의 뇌과학 쪽 교수님께서 논문을 리뷰를 한 영상이 있는 거예요. 음. 뇌과학 리뷰라고 해서 채널 이름은 뇌일인데, 영상 제목이 그냥 논문 이름이라서 누가 저같이 이상하게 논문을 제목을 유튜브에 검색해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안 그래도 재밌는 논문이라 생각했는데 한국말로 음. 또 재밌게 리뷰하는 영상까지 있어서 음. 이 연구를 다뤄보면 재밌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혹시 저도 봤습니다. 보실 기회가 있었군요. 아유, 그럼요, 그럼요. 열심히 봤죠. 다행입니다. 음. 음. 어, 잠깐 소개를 해보자면 어, 논문 제목은 Krauss corpuscles are genital vibrotactile sensors for sexual behaviors 인데요. 이거를 구글 트랜슬레이션으로 한국어로 번역해 보니까 크라우스 음. 소체는 성적 행동을 감지하는 생식기 진동 촉각 센서입니다. 라고 번역을 음. 하더라고요. 음. 좀 더 쉽게 말해보자면 생식기에 진동을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감각 수용체들이 있다는 것을 원래 알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어,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을 써가지고 좀 되게 딥하게 다뤄본 연구는 이게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음. 이 크라우스 코퍼슬이라는 진동 수용체는 클리토리스에도 있고 페니스에도 있는데 제가 되게 흥미롭게 봤던 거는 음. 어, 몇 개가 있나 숫자로 따져보면은 클리토리스랑 페니스랑 둘 다 비슷한 숫자가의 수용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페니스가 그 표면적이 클리토리스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밀도를 비교해 보자면 감각 수용체가 클리토리스의 15배, 그러니까 페니스의 15배의 밀도로 음. 밀집돼 있다. 이거에 되게 읽었을 때 되게 놀라웠었어요. 되게 음. 민감한 표피구나. 그럴 음. 수밖에 없겠다. 이런 음. 거에 되게 신기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니 저도 이거 사실 제가 막 이런 당연히 이 용어들 이런 게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당연히 그 진리아련이처럼 막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설명해 주시는 분이 그래서 되게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 진짜 듣게 됐고 근데 너무 재밌었어. 저도 딱 그 부분이 사실 여기 이 논문에서 되게 핵심인 것 같은데 어, 그 저한테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미 그냥 그렇게 조금 뭐랄까 그럴 수 있겠다. 약간은 한편으로는 막 반대로 생각했는데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약간 이렇게 충격적인 내용은 음,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이게 클리토리스가 딱 정말 되게 특화된 어떤 기관이라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되게 이 과학의 되게 묘미이구나를 느낀 게 그거를 개수를 세서 수용체의 개수를 세고 그거의 밀도를 또 도출을 하고 이걸로 딱 보여주는 게 이게 뭔가 좀 쾌감이 있는 것 같아. 음, 음.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그 결론이 이렇게 잘 정말 깔끔하게 탁탁 수치가 나와서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 너무 이제 이렇게 물 흐르듯이 논리가 쫙쫙쫙 가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어쨌든 그럴 것 같았는데
이게 이렇게 입증이 되는구나. 그걸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음, 음, 맞아요. 음, 아,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제가 음, 그 독일에서 이제 친구들 빠이빠이 하고, 나 이제 암스테르담에 클리토리스 연구하러 간다, 빠이빠이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 말고 다 남자였어요. 거기서 이제 음, 처음으로 제가 원래는 자궁 연구를 하는 거였는데 바뀌었잖아요. 음, 그래서 음, 이제 나 클리토리스 연구하게 됐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남자가 음, 아, 버자이나 연구한다고? 아니, 클리토리스. 아, 버자이나. 그러니까 거기서 아, 이 친구도 분명 과학자인데 물론 생물학과는 아니었는데 음, 그 친구도 박사였거든요. 어, 뭐 이렇게 모를 수 있지. 많이 그렇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맞아, 했어요. 맞아, 음. 맞아. 어, 그래서 저희로서는 뭐 클리토리스가 당연히 똑같은 수의 수용체가 있을 수 있지. 왜냐하면 뭐 발생학적으로 이렇게 같은 기관에서 이제 오리진이 있는 그렇죠. 거니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심지어 과학자들도 많이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 선입견이 음, 있잖아요. 여자는 성욕이 덜하다 뭐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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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의 성욕에 대한 신화랑 대비되는 어떤 여성에 대한 음, 또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음. 어, 그렇게 생각하면은 놀라운 결과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는 좀 학습이 된 상태니까 남자만 성욕이 있는 게 아니다. 막 이런 거를 이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 역시 그렇구만. 이걸 이렇게 보여주다니 멋지다. 뭐 이런 느낌일 텐데 그게 아닌 경우라면 진짜 반대인 거잖아. 음. 그러니까 되게 놀라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음, 그리고 또 저는 재밌었던 점이 음, 이게 약간 논문 끝쪽에 언급이 되고 아마 영상에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음, 진동 수용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진동 주파수 범위에 대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40에서 음, 100Hz가 음. 진동이 이제 이 감각 수용체를 흥분시키게 한다. 그래서 이게 그 신호가 이제 중추신경계까지 전달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맨 마지막 논문에 보면은 이 진동 주파수의 범위랑 음. 그 섹스토이 있잖아요. 바이브레이터에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바이브레이터의 진동 범위랑 같다. 그러니까 바이브레이터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거를 몰랐잖아요. 뭐 크라우스 코퍼스의 뭐 진동 민감성에 대한 연구가 없는데 그냥 empirically 그냥 해보고 여기 이 진동 주파수가 제일 잘 팔려 혹은 소비자들이 만족도가 높아 해가지고 그렇게 디자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품을. 근데 그게 와,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게 주파수가 매치가 된다 범위가. 그게 너무 아, 재밌. 진짜? 그거는 영상에서 안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논문에 그게 있다고요? 근데 그거 너무 재밌다. 그쵸. 와, 오, 와, 진짜. 이거 뭐지? 공학의 승리인가? 너무 재밌네. 저는 그 이제 논문을 본 건 아니고 영상을 봤으니까 영상 내용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건 뭐였냐면 지금도 계속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자꾸 이제 하게 만드는 내용이 뭐였냐면 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 감각 수용체를 제거했을 때, 그때 이제 수컷 암컷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암컷은 감각 수용체를 제거하면 그 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데 수컷은 그게 아니라 감각수용체를 제거해도 그래서 못 느끼는데도 자꾸 뭐 삽입을 시도하고 막 그 성행위를 시도한다. 저는 이게 가장 놀라웠어요. 이 음, 전체 논문 내용 중에서. 음,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의미지? 음, 이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그 왜 그럴까에 대한 거를 막 찾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혀 과학적인 무슨 근거가 있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뭘까? 이걸 무슨 약간 진화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뭘까? 하여튼 이게 저는 제일 재밌었고 약간 한편으로는 야, 요게 잘못하면 그 우리 처음에 아까 질리아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그 일반적인 약간 그 편견 있잖아요. 수컷의 성욕이 뭐 더 뭐 크고 이건 뭐 본능이라서 거부할 수 없고 뭔가 이거를 정당화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게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음, 저도 그 포인트 적어놨어요. 그 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 감각 수용체를 그러니까 생기지 않게 유전자 조작을 했을 때 음, 수컷 음, 쥐들과 암컷 쥐들이 어떻게 행동 패턴이 바뀌나. 그런데 그 음, 되게 간략하게 요약한 그 테이블이 하나 나왔었는데 거기서는 되게 그냥 이해하기 쉬운 말로 수컷들은 리비도는 여전하지만 삽입 음, 시간이 줄어든다. 암컷들은 삽입을 허용해 주는 것을 잘 안 해주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맞아, 맞아. 수컷을 설명을 하는데 리비도라는 단어가 나와서 아니 여태까지 이렇게 아, 드라이하게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리비도라는 단어를 왜 쓰지? 라고 저도 이상하게 느껴서 이제 본 논문으로 돌아가 봤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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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니까 그 행동 패턴이 변함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수컷들은 응, 그 스니핑, 그러니까 암컷들 뒤에서 이제 냄새를 맡다가 응, 그게 약간 성행위의 시작점인가 봐요. 그렇게 후각 자극이 음, 있는 거. 그러니까 후각 자극에 어, 대한 행위는 변하지 않았고 또 그게 마운팅으로 음, 이어지기도 했는데 삽입은 짧게 지속이 됐다. 이런. 근데 그렇게 드라이하게 얘기할 음, 수 있는 걸 갑자기 리비도라는 단어를 가져와가지고 아, 오, 이렇게 드라이한 거를 에다가 이제 어떤 어 컨텍스트가 입혀지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오, 그거, 와, 완전. 그렇죠. 드라이하게 어,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오, 야, 이런 게 들어가니까 자꾸, 그치? 예. 근데 그렇게 그 논문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그 설명해 주시는 분이 리비도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본 논문에는 리비도라는 표현이 없고요. 설명해 주신 분이 아, 썼던 그 자료는 그 본 논문을 좀 더 쉽게 그 언론이 이해할 수 있도록 뉴스레터가 또 따로 있었어요. 똑같은 그거를에 대한 뉴스레터. 근데 그 아, 뉴스레터에 나오는 자료 그 표현이었어요. 리비도라는 표현이. 그렇구나. 그래도 다행히 논문에 있는 건 아니었군요. 네. 그러면 좀 이제 좀 진정이 마음이 돼. 마음에 놓여, 이제. 근데 이게 논문에 없어도 이게 조금만 뭐랄까 해석이 들어가면 그렇게 딱 되는군요. 그런 단어가 막 갑자기 막 튀어나오고. 그러니까요. 그거 너무 재밌는 포인트인데? 그래서 저도 이래서 STS가 필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런 걸 그렇지. 짚어줄 맞아요. 맞아. 사람들이니까. 예. 음, 음, 음. 음, 음. 너무 재밌다.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아까도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뭐, 감각 수용체를 아예 이제 유전자를 뭐 제거하고 했을 때 암컷 수컷 차이가 있고 막 이거를 보면서 자꾸 이거의 의미는 뭘까? 자꾸 이렇게 생각, 왜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또 제가 최근에 이거는 제가 논문을 본 건 아니고 그냥 어디 뭐 조선일보인가 어디 하여튼 신문의 과학면에 났던, 그거를, 내용을 본 건데, 어, 쥐하고 인간하고 이제 배아가 착상이 되는 그 과정을 뭐 3D로 뭔가 이렇게
그 구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쥐 배아하고 인간 배아가 이제 자궁 내막에 이제 딱 착상을 하는 그게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쥐 배아 같은 경우에는 착상이라는 게 그냥 내막 표면에 딱 붙는 거가 착상.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애가 이제 배아가 막 이렇게 분화가 되고 크기 시작하는 건데 인간 배아는 자궁 내막을 뚫고 더 안에 착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왜 불임이나 난임이나 이제 이런 원인이 보면은 착상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60%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착상이 되게 중요한 과정인데 자궁의 내막을 뚫는 게 굉장한 힘이 또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지, 이제 기자가 그런 식으로 뭘 또 의미를 부여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밝혀짐으로써 앞으로 이제 이 불임 시술의 큰 어떤 발전이 올 수 있고, 음.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배아의 등급을 매길 때, 이 배아가 이 내막을 뚫고 들어가는 힘이 있냐 없냐로 선별을 해서 등급을 매기게 되면 이제 이 착상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음. 그거에 의거해서 이제 얘네들을 선별해서 착상을 시키게 되면 그걸 지금까지는 몰랐던 건데 이제 그게 밝혀짐으로 해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그 배아 선별의 기준이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가 끝나는데 그걸 보면서도 이게 뭔가 여성의 몸에 대해서 말해주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막 저는 약간 그런 새끼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대화에 집중을 하는 게 저는 한편으로는 좀 왜 배아만 생각하지? 음. 왜 이거를 여성의 몸을 이해를 하는데 쓸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요걸로 어떻게 하면은 애를 잘 낳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신경을 쓴다라는 게, 어, 이게 되게 관점이 다른 거구나. 어, 이제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또 인간과, 물론 당연히 인간과 쥐의 차이, 막 이거를 고민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여성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 뭔가 이제 이 배아가 여성의 몸에 훨씬 더 뭔가 느낌이 안으로 막 더 들어와서 뭔가 이 다른 생명체를 키워낸다. 막 이게 뭔가 의미하는 게 있지 않을까? 막 이러던 게 하여튼 며칠 전인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진려라님이 여기 보라고 한 요 논문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아까 그 수컷과 암컷의 차이 있잖아요. 암컷은 뭐, 감각 수용체가 없으면 아예 그 행위 자체를, 거부한다. 이것도 뭔가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약간 음. 이러면서 이제 계속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음, 요즘에 막 난자냉동 그런 거 사람들이 얘기를 음, 많이 해서 저 조사를 해본 건 아니고 그냥 유튜브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선생님 엽정님도 보실지 모르겠는데 퀸갑이라는 음, 유튜브를 알죠. 봤거든요. 응, 거기에서 이제 난자냉동 해주는 그 병원인가에 가가지고 뭐 상담을 받는 내용이 있었어요. 음, 근데 거기서 뭐 여성의 자궁의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난자의 퀄리티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난자 냉동을 음, 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그러면 자궁은 별로 상관이 없나?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궁 내막 착애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착상의 그 조건이면은 음. 그 난자 냉동 해주는 데서 얘기한 거가 다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쵸? 아니,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또, 좀 그 논문이, 어쨌든 기사에 소개된 내용에서 좀 의문이 드는 게,
거기에서 강조한 거는 배아가 그래서 되게 힘이 세야 된다. 그러니까 뚫고 가는 힘이 세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데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일방적일 리가 없잖아. 그죠? 그쵸? 막 이렇게 어, 거루겠죠? 어, 네. 그쵸, 그쵸. 그러면은 그 여성의 자궁도 사실 그 내막에 뭐, 무슨 하여튼 뭐 특성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할 텐데 그거는 전혀 없고 음. 딱 정말 그 배아만 막 딱 집중해가지고 얘 힘만 봐서 이거를 선별해서 등급을 매긴 다음에 최상의 등급을 어, 넣겠다. 음. 이 발상도 참 좀 그러네요. 음. 근데 그 실험 자체가 보니까 약간 인공 자궁 같은 거를 구현을 했더라고요. 무슨 이렇게 음. 실제로 진짜 배아가 막 이렇게 그 태아 막 이렇게 태아까지 막 크고 해서 막 이런 정도의 인공 자궁은 전혀 아니고 네. 약간 자궁 내막처럼 무슨 뭐 젤 형태 뭐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그 비슷하게 내막하고 비슷한 거를 딱 그 정도만 만들어 놓고 이제 배아를 넣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마 자궁 내막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 같아. 그죠? 네. 음.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안 중요할 리가 없을 것 같아. 그쵸? 음, 혹시 음, 링크를 찾으시면 한번 그렇게요. 네네. 공유할게요. 음, 음. 좀 그리고 또 이제 논문을 이제 그 질리아라님이 직접 보셨으니까 또 하나 제가 궁금했던 거 그 영상 보면서. 근데 그 설명하시는 분도 잠깐 언급을 하긴 하던데 왜 얘네들을 그 이제 쥐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이렇게 엎어놓고 자극을 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마취를 안 했다고. 근데 어떻게 얌전히 이렇게. 저도 궁금해요. 근데 참고 자료로 영상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요? 네이처에 들어가면은 영상이 붙어 있어요. 어, 그러면 이제 프레임이 그 딱 그 성기만 보여요. 아, 그러면은 그 어떤 자극하는 그 뭐지? 진동? 모터인가? 공기로 자극했다고 어, 기억하는데 공기를 뿜어내는 음, 그게 이렇게 와가지고 막 공기를 쏘면은 아, 그 페니스가 발기를 했다가 또 발기를 하면 공기를 멈추고 그러면은 쭈그라들고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진짜? 이 와, 과학이라고 참 웃기다. 오, 세상에. 이런 영상을 다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와, 근데 그게 전체가 아니라 딱 그 부분만. 그러면 네, 이제 그 프레임은 쥐가 뭐 딱 걔가 묶여 있는지, 뭐 어디에, 뭐 어떻게 뭐 붙어 있는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아마 그 내 다리를 묶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렇게 아, 움직일 때는 그냥 노이즈로 걸러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을 때를 이렇게 음, 선별해가지고 데이터를 쓰지 음. 않았을까 아, 추측을 해봅니다. 네, 하긴, 그쵸, 그쵸. 마취를 안 했다고 한 거지, 뭐, 얘네를 그냥 안 묶어놨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 네. 그럼 그게 제일 그냥 무난한 방법이겠네요. 음. 근데 너무 재밌어. 어, 음, 좋더라고요. 이 어려운 논문을 그래도 누군가가 설명을 열심히 해주니까, 어, 내가 뭔가 이해를 하는 것 같은 이 느낌? 그리고 나름 또 재미있고, 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저 사실 평소에 이렇게 막 찾아서 읽어볼, 뭐 이렇게 논문을 막 내용을 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주하나님이 추천해주신 덕분에 간만에, 재밌게 남의 동네 논문, 어, 그리고 주제도 너무 저도 이제 관심이 많은 주제라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럼 요게 딱 요런 류의 연구인 거예요? 진라라님이 하시려는 것도? 그렇죠. 저는 사람 이제 장기 기증자들의 크리토리스를 음, 연구하는 건데 뭐 음.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는 거니까 크게 멀지. 아,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아, 되게 영감을 많이 얻었어요. 그러게. 그리고 저는 어, 꼭
교과서에서 배운 적 없는 새로운 내용 볼 때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크라우스 그러니까. 코팔스 이 수용체는 전혀 언급이 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음, 이런 그런 점에서 되게 재밌었고 또 이 음, 논문에 대해서 병원에 있는 여성의학 쪽 의사들한테 했는데 그 의사들도 모르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음, 최전선에 좀 새로운 내용이구나. 잘 안 어, 배우는 내용이구나. 저도 그렇게 알게 됐어요. 헉, 아니, 이게 참 웃긴 게, 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음, 한편으로는, 아, 이걸 지금 알았다고?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어, 그랬어요. 이게, 음, 근데 진짜 그런 거군요. 어, 지금 안 거구나. 네. 근데 성이라는 음, 주제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타부시 되어 왔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연구가 안 된 게. 그렇죠, 그렇죠. 네. 음.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무슨 뭐 질병, 무슨 뭐 치료나 뭐 기전을 밝히는 거나 뭐 이런 거에 뭔가 자원이 더 먼저 좀 갔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밀릴 수도 있는 네. 그런 연구인데, 근데 하여튼 그래도 너무 재밌는 연구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연구고. 근데 이거는 사실 인간에 대한 연구는 아닌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진리아라님은 정말 딱 인간을 보는 거고, 어. 물론 인간을 데리고 이렇게까지 실험을 할 수 있을지는, 하여튼, 어쨌든 그거는 이제 진리아라님이 연구하시는 방식은 아니니까, 이런 식의 실험을 하는 거는. 그렇죠. 네. 음, 어, 또 녹음할 때 언급하면 좋겠다 생각했던 게 있는데요. 그 음, 여성 건강 연구 분야에 새로운 소식이 있었답니다. 음, 지난주에. 음, 그 음, 원래 작년에 조 바이든이 막 여성 women's health에 엄청 돈 쓸 거야라고 했다가 이제 트럼프 되고서 다 엎어지고 음, 음, 아, 망했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음, 음. 빌 게이트 재단에서 음, 2.5 빌리언 달러를 앞으로 이제 5년간 쓸 거라고 하더라고요. women's health에 집중해서. 와, 어, 또 뭔가 나오겠구나, 그쪽에서. 오, 빌 게이츠가 아마 지금 한국에 있을 텐데. 진짜로요? 응. 음. 아마 조만간 그 유퀴즈 아시죠? 네. 그 유재석이 하는, 거기도 나올 거래요. 아, 와, 오. 응. 그럼 거기서 언급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내가 여성 그죠. 그럴 건강에 수도, 돈을 이만큼 쓸 거다. 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실리콘밸리와 미국 그 빅테크 기업의 여러 그 CEO들 중에 그나마 빌 게이츠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나 뭐 샘 알트먼에 비하면 음, 제일 그래도 조금 이런 거 이렇게 좀, 신경도 좀 쓰고, 뭔가 사회를 좀 고민을 하고, 그렇죠. 음, 음, 물론 본인은 뭐 하여튼, 가, 뭐 그렇긴 하지만, 뭐 네. 이혼도 하고 그래야겠지만, 음, 네. 음.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예전에도 왜 fem테크, 되게, 강조한 적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막 얘기한 그 뭐 배아와 자궁 내막과 막 이것도 하여튼 볼 때마다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죠. 이 여성의 몸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연구 안 한 게 되게 많아서 여기로 좀 자원이 많이 들어가서 연구가 되면 진짜 너무 뭐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실제 여성들에게도 너무 혜택이 될 것 같다. 네.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클리토리스건 자궁이건 아니면 몸의 다른 장기건
뭐건, 저는 하여튼 계속, 뭔가 있을 것 같아. 뭔가, 할 얘기가 훨씬 많을 것 같은. 어, 하여튼 질리아라님의 연구도, 어,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이과 여자는 계속 할 거예요. 연구는 잘 모르겠고. 연구는 너무 연구자를 고려를 안 하는 노동 환경인 것 같아가지고. 그쵸. 그래, 네. 맞아. 음, 음. 그래서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커리어. 요즘에 한국이 그게 되게 큰 이슈잖아요. 이공계 인재 양성. 음, 네. 그래서 막 그런 얘기들 막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게 근데 약간은 조금 이공계 전반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막 AI 이런 데로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이 더 신경을 쓰는 것 같기는 하지만 왜 그 중국 때문에 특히 음, 중국에서 막 뭐 딥시크 막 뭐 아니면 로봇 이런 게 요즘에 중국 애들이 막 이렇게 막 보이기에 얘네들이 이 정도야? 막 이런 게 보이니까 그래서 최근에 막 그런 무슨 뭐 다큐 막 이런 것도 막 중국이 얼마나 인재들을 의대에 안 보내고 이공계에 보내는지 그리고 네. 얼마나 대우를 잘해주는지 이게 막 계속 이제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때다 해가지고 이공계에 계시는 뭐 무슨 교수님들이나 하여튼 과학자, 공학자 이런 분들도 막 같이 얘기를 우리도 연봉도 더 많이 줘야 되고 더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런 얘기가 지금 한국은 막 나오고 있는 음, 상황이에요. 음. 음.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최근에 본 게 그런 거 있더라고요. 특히 AI 쪽 하여튼, AI가 아니라면 약간 공학 쪽이었던 것 같긴 한데, 거기에 오펜하이머 프로젝트란 이름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맨날 우리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인재를 길러야 되고, 네. 그거에 이제 하나로 이제, 오펜하이머가 정부 떠가지고, 프로그램이에요? 응, 응. 어, 그래서 아니, 오펜하이머가 뭐 지금 뭘 한 사람인지 모르나, 지금. 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어쩜 저렇게 계속 다 스티브 잡스, 샘 알트먼 일론 머스크 로버트 오펜하이머 어쩜 다 그냥 다 비슷비슷한 남자들만 딱 네. 모델로 세워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이공계가 지금 문제다. 음, 이러니까 자꾸 다른 데로 인재를 뺏긴다. 약간 이런 문제의식은 지금 굉장히 지금, 막 이만큼 올라온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랩장님도 음. 음. 아실 것 같은데 한국이 사우스 코리아가 R&D 정부 예산이 좀 많이 배정되는 나라에 속하잖아요. 맞아요. 아유, 맞아요. 순위를 거의 매겨보면 완전 탑 5 안에 들어요. 네. 진짜. 응. 그래서 음, 이상하죠? 그냥 그러니까 상대적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음, 한국에서는 아는지 그렇게 그쵸, 그쵸. 연구비가 다른 나라들은 더 투자를 안 한다는 거를. 음. 음. 제가 봤던 그 자료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진짜 상위권이었는데 그때 R&D 그 비용이라고 하는 거가 민간하고 정부하고 합쳐진 거로 봤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잠깐 그 자료를 본 적이 있었는데 한 80년대, 하여튼 80년대, 90년대 약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역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왜 민간이요? 한참 막 6, 70년대, 예, 6, 70년대 이럴 때는 막 그때는 이제 막 정부에서 막 뭐, 5개년 계획, 막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막 이런 거랑 같이 해가지고 음. 약간 그런, 뭐, 특히 이제 약간 공학 분야 뭐 자동차 기술, 무슨 조선 기술 막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조금 이제 발전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정부 예산을 많이 이제 쓰는데 이게 8, 90년대가 되면 이제 요게 역전이 돼서 민간에서 훨씬 더 R&D에 음. 비용을 많이 쓰게 되는 그래서 약간 제가 이제 이해할 때는 우리가 어쨌든 전체 그냥 민간 뭐 정부 다 합쳐서 보면은 굉장히 순위가 높은데 R&D에 쓰는 돈이 많은 것 같은데 상당 부분은 삼성이나 뭐 이런 대기업들 그래서 주로 쓰는 거고, 실제로 정부에서 쓰는 돈은, 그렇게 따지면, 생각하는 것만 그렇게 많지 않다? 음. 음, 좀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요. 저도 지금 정확히 레퍼런스가 없어가지고 자신 있게 말은 못하겠는데 저는 정부 것만 해도 이렇게 나라별 순위를 매겼을 때 높다고 기억을 음, 하거든요. 음. 근데 음. 크게 자신은 없어요. 맞아. 아니야,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민간이 더, R&D에 많이 돈을 쓴다고 해도, 사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학기술에 돈을 안 쓰는 나라는 아닐 것 같아요. 음. 어, 아닐 것 같은 게, 우리는 약간 그 왜 헌법에도 있잖아요. 과학기술이 국가 경제 발전에 되게 중요하다. 음. 이게 헌법에 있는 나라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어.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유럽 쪽에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막 시민과학 얘기를 이제 막 하는 어떤 자리에서 저희 학교였는데 과학기술학교에서 시민과학 얘기를 막 하는데 우리는 약간 시민과학이 그런 거잖아요. 막 정부에서 막 대규모로 하고 막 이렇게 약간 관주도적인 이런 거랑 좀 다른 그런 활동? 뭐 이런 걸로 이제 좀 생각을 하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요즘에 시민과학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에 그쪽에서는 우리처럼 과학기술은 우리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너무 중요해. 이런 생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시민과학 이런 거에서 공공성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게 정부의 돈을 받기가 이제 어렵다는 거죠. 음. 그래서 시민과학 담론이 굉장히 최근에 유럽에서는 이게 조금 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음. 약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게 우리나라니까 진짜 과학기술에 돈 달라. 라고 하는 게 아무런 더 추가적인 설명 없이, 그래, 과학기술 중요하지. 하면서 돈을 주는 거지. 유럽 같은 경우에도 안 그렇구나. 그래서 시민을 위한 과학이고, 뭐, 이 워딩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저도 최근에, 다시 한번 좀, 확인하긴 했습니다. 음. 그렇게 보면 진리아라님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예산이 많은 거와 별개로 음, 연구자들은 힘들다. 그렇지, 그거는 그렇지, 완전히 유효한 어, 그렇죠, 그렇죠, 노동 그렇죠, 환경은 정말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그런 생각해 보면 약간 좀 삐딱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공계에 계신 분들이 막 이렇게 어, 돈 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에 되게 좋은 어떤 명목 중에 하나가 이 학생들 뭐 지원해야 되고, 포닥들, 한테 이돈 줘야 되고, 이거가 되게 사실은 좋은 또 한편으로는 명목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도, 그런 점에서도 열심히 더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네. 음. 누가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음. 음, 네. 그치. 혹시 더 말씀하시고 싶은 주제가 있으신가요? 음, 뭐 오늘은, 슬슬 괜찮은 것 마무리할까요? 같습니다. 네. 네. 음.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녹음을 하고 있답니다, 랩장님은. 아,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네. 오랜만에 뵈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하여튼, 어, 다음에 또 언제 볼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너무 멀지 않게, 네.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고, 네, 그 전까지 또 잘 지내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